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이 있죠. 뭐, 버트, GPT, 이제 그 외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배웠고, 그다음에 그런 언어 모델을 보다 더 어떻게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언어 모델이 이제 과연 정말 이제 저희가 배운 대로 잘 작동하는지,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언어 모델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이제 파라미터를 도입함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인풋단에서 이제 변형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적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때 살펴볼 때는 굉장히 이런 언어 모델들이 마치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 우리가 앞으로 지금의 언어 모델이 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태틱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태틱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정적인, 그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태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언어 모델은 결국에는 스태틱하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이걸로 모델을 학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측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즉 여기서 이제 모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 파인 튜닝은 하겠지만 이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이제 학습했던 이런 이제 문서가 뭐 바뀐다거나 정말 이 전반적인 이 언어를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언어 모델은 이제 사실은 이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년도, 17년도까지 이제 학습한, 만약에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해요. 17년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한. 그럼 그 친구가 과연 18년도에는 잘할까? 18년, 19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스태틱한 랭귀지 모델, 결국에는 우리가 뭐 모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런 언어 모델을 쓴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런 세팅이에요. 왜? 일단 오늘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내일이나 모레의 데이터는 우리가 없잖아요. 내일의 뉴스 기사, 모레의 뉴스 기사, 1년 뒤의 뉴스 기사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7년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년, 그 다음에 여기 19년, 20년.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17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17년도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와서 18년도 데이터에 넣는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이제 약간, 뭐 데이터마다 다르겠지만, 테스트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19년도에는 얘를 가지고, 더 오래됐어요. 더 못할 가능성이 크죠. 20년도, 더 마찬가지로. 21년도, 마찬가지로 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17년도까지 이제 17년도까지 17년도까지 살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8, 19, 20년도는 냉동인간으로 살다가 어디서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정말 석쇠와 연을 끊고 21년도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아니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네. 뭐지?
갑자기 음식점을 가려는데 이제 그 뭐 QR코드 체크를 하라고 하네. 핸드폰으로 QR코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적응을 좀 이제 하기 힘들 겁니다.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쉬운 이제 해결책은 뭘까요? 자,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거겠죠. 자, 오케이. 17년도까지만 학습해서, 오케이. 18년도까지는 어찌어찌 버티자. 자, 근데 19년 되면 못할 것 같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17년, 18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모델을 다시 처음부터 학습하자. 그러면 그래도 19년도 좀 하겠네. 20년도 하겠어. 오케이. 좀만 기다려봐. 내가 17, 18, 19 가지고 학습하고 올게. 다시 학습. 다시 학습. 그죠?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뭘까요? 이런 해결책에. 자,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이제 뭐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지금 영상이 이제 촬영되고 있는 2021년 12월 14일 기준으로는 이제 5천억 개 가량의 파라미터 메가트론 LM 가장 큰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거대한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학습시키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그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일단,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해결책을 제안해 주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발견을 한 논문이고요. 이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향성은 제안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이제 뭐 세상은 이제 앱스트랙부터 보겠습니다. 앱스트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논문의 이제 결국 요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상은 결국에는 이제 논스테이션을 하다는 거예요. 즉,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정적으로 딱 멈춰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결국 계속 변해요. 랭귀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겠는데 뭐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쓴다는 뭐 어쩔 TV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죠? 뭐 어쩔 TV라는 말 듣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새로워서 그냥 뭐 그 말이 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이제 뭐 그런 어쩔 TV라는 말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예시로 나오겠지만 이제 미투 운동이 있죠. 이제 미투가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가 미투라고 하면은 뭘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미투라고 하면은 뭐 그냥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다. 그냥 뭐 나도 그래 라는 이제 그 뜻이죠, 미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미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미투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운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지금은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태틱하게 이런 랭귀지 모델링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까지 이제 학습한 게 얼마나 미래에 잘 되는지 그런 걸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걸 평가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학습한 모델이 나중 가서 미래에 가서 못할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어댑테이션하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트랜스포머 모델 우리 엄청 많이 배웠죠 이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세팅에서는 좀 미래를 이제 우리가 어쩌면 뭐 예측하거나 이제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에 굉장히 성능이 안 좋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은 우리가 그죠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얘기하면서 모델 사이즈가 크면 오히려 제너럴라이징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약 같은 경우에 그러면 라지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또 이 저자분들이. 아, 모델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 좀 약간 완화가 되긴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결국 결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평가해왔던 방향이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인트로덕션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보통 이 개에 대해서 말을 해요. 즉, 이제 여기서는 보면, 그리고 그 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자, 이제 우리 다 배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 같은 거 우리, 그죠? 다 배웠어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토큰들에 대한 도구,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다. 다 배웠습니다. 자, 랭귀지 모델에 대한 좀 이제 제너럴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점점 좁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랭귀지 모델링 있는데 랭귀지 모델링이 뭐 완벽하진 않다. 그 중에서 스태틱한 이밸류에이션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 스태틱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동안 사실 우리가 평가했던 방식은요. 이렇게 많이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동안 평가했던 방식은 자, 여기까지 트레이닝 셋, 여기는 테스트 셋으로 하자. 이렇게입니다. 즉 트레이닝 셋에 2017부터 2011 데이터가 다 있고 테스트 셋도 뭐 2017부터 2011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지 말고 이 논문은 자, 2019까지 트레인하고 2020, 2021은 테스트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2017, 2018, 2019, 2020, 2021이 트레이닝 또 그게 마찬가지로 테스트인 겁니다. 즉 데이터는 다르겠지만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기간이 오버랩되는 걸 여기서 이제 스태틱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 그와 반대되는 이제 프로토콜을 그러면 소개하겠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랭귀지 모델링 엄청 잘 된다라고 했던 거는 좀 비교적 너무 긍정적인 거다. 실제 랭귀지 모델링의 성능에 비해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스태틱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How many people have been infected by COVID-19 worldwide? 즉,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코비드가 결국에는 2020년도에 이제 그죠? 2019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부터 코비드19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막 쏘아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19년 말까지만 학습한 언어 모델이면 코비드19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지금이라고 해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언어 모델이 답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그다음 내일 물었을 때 언어 모델이 답하는 것은 실제로는 달라야만 하죠. 진짜 그 언어 모델이 완벽하다고 하면. 그죠? 왜? 코비드19의 감염자 수는, 확진자 수는 매일마다 바뀌니까. 매일마다 새로 추가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냐? 오늘 언어 모델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 미국에 이제 여성 부통령이 있냐? 있었던 적이 있니? 이 말도 사실은 그죠. 최근에 이제 부통령님이 나오셨죠. 미국에 여성 부통령이 나오셨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뭐 2년 전, 3년 전에 물어봤다. 그러면 그때는 언어 모델이 없어 라고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물어보면 있어 라고 해야 돼요. 또 명확성이 행성이 있니? 이런 것도 언제 묻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즉 언어 모델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계속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댑티브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그들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는 언어 모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왜? 우리 세상은 계속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템포럴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템포럴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 2018, 2019, 2020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2017, 2018까지 우리가 학습했을 때 여기가 잘 되냐,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하면 이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뉴스, 사이언티픽 아티클, 이제 아카이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뉴스로 이제 WMT에서 이제 뽑은 WMT 기반의 데이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커스텀 뉴스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즉 뉴스 데이터 두 개, 사이언티픽 아티클 하나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할 때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언어 모델 정말로 너네 뭐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러한 템포럴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돼? 여기까지 잘 되는 거 맞아?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그걸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타임 스트래티피케이션은 결국 이제 그 스태틱한 이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아까 봤던 스태틱한 이밸류에이션의 반대말이죠. 다이나믹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까지 학습하고 2019, 2020은 테스트하는 이제 그 세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오버래핑 타임 피리어드가 없는 거죠. 트레이닝과 테스트 사이 겹치는 기간이 없는 거죠. 그죠? 즉 코비드19와 관련된 코비드19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학습하지 않았는데, 그냥 얘가 코비드19와 관련된 문장과 데이터를 잘 처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리트레인 하는 건데, 너무 비싸죠. 뭐 학습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없고, 그 학습을 아무나 시킬 수도 없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메가트론 LM 보면서 메가트론 LM 5천억 개 파라미터가 있고 이제 거기서 사용한 DGX A100을 정말 이제 정가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학습에 필요한 이제 시설을 구축하는데 이제 전기 같은 거 다 빼고 이제 GPU 장비만 구축하는데 1,75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언어 모델이 커지면 클수록 뭐 좋다고 하는데 제너럴라이즈가 잘 된다고 하는데 템포럴 제너럴라이제이션도 과연 잘 될까?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긴 해요.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해요. 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엄청 큰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 하진 않았어요. 뭐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엄청 큰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대략 이제 한 3억 개 파라미터, 5억 개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GPT-3나 메가트론 LM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는 그럴 것 같은데 유사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디까지 가설인 거고 실험적으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메가트론 LM이나 이제 그것까지 안 간다고 하면 일단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만은 답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학기 중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거를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지도 지금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은 쉽게 생각하면 뭔가 좀 다이나믹하죠, 그죠? 뭔가 좀 다이나믹한 건데 진짜로 파라미터를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의 학습된 모델을 이제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때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도 하는 겁니다.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 즉 평가하고 모델 좀 학습하고 다시 평가하고 모델 좀 학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질거든요. 왜? 그러면은 2017년, 2018년까지 우리가 학습하고 2019, 2020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하면서 학습도 조금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을 이미 배운 입장에서는 이 논문 앱스트랙을 보는 순간 사실은 어?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완화는 해주지만 100%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라는 말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나와 있는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이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직은 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언어 모델 문제다 라고 결국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실험한 데이터는 아카이브, WMT, 그다음에 커스텀 뉴스고요. 이제 긴 기간 동안 모았습니다. 긴 기간 동안 모았고 여기서는 자 2018과 2019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2000 과거부터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만을 트레이닝으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2018과 2019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테스트 셋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Time Stratified Setu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셋업이 있는데 컨트롤 셋업은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 셋은 똑같아요. 2018과 2019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일단 테스트 셋을 동일하게 가져가요. Time Stratified와 컨트롤을. 그래야지 성능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의미하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저기는 2017까지가 아니라 2018과 2019 데이터도 트레이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는 교집합이 없어요. 트레이닝에 안 쓴 것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컨트롤 셋업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2018과 2019까지 되어 있다. 즉 시기적으로 테스트와 겹친다. 그게 컨트롤 셋업.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모든 이제 여기는 타임 스트래티파이드와 컨트롤 셋업 모드에 대해서 2018과 2019는 테스트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으로는 마지막 2017의 마지막 이제 10, 11, 12 3개월을 쓰고 있다. 밸리데이션으로. 네. 그거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만 다른 거다. 그 컨트롤 셋업과 타임 스트래티파이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 모델을 썼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그죠?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2억 8,700억, 2억 8,700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이제는 크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뭐 5천억 개도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의 파라미터만으로도 충분히 좀 더 잘 되는 수학적인 좀 이제 탄탄한 알고리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엑셀 모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일단 한번 볼게요.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WMT 커스텀 뉴스 아카이브. 자, 똑같은 똑같은 모델. 트레이닝 데이터는 다르죠. 컨트롤 셋업과 타임 스트레스 파일은 트레이닝 데이터만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는 같습니다. 그랬을 때 퍼플렉스 나타낸 거예요. 퍼플렉스도 이제 우리 배웠어요. 사실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트랜스포머 엑셀도 뭔지 우리가 잠깐 같이 봤었어요. 트랜스포머의 여러 변형들 하면서. 사실 여러분은 이 논문을 읽을 준비가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수업을 제가 기획했던 목표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좀 자연처리와 관련된 수학적으로 엄청 어려운 논문까지는 못 읽더라도 자연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을 읽고 그다음에 자연처리 연구자들과 그래도 말은 같이 할 수 있는 대화는 통하는 정도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성능이 이제 타임 스트래티파이드가 프레스테도 높죠. 컨트롤 셋업보다. 그죠? 그래서
타임 스트래티파이드가 좀 약간 잘 못하긴 한다. 이 세팅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자, 뒤로 한번 이제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커스텀 뉴스 같은 특히 이제 사이언티픽 기사도 그렇지만 이제 커스텀 뉴스 진짜로 우리가 실제로 크롤링을 한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그죠 테스트가 아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죠 우리가 랜덤하게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달마다 2018년 1월에 1000개, 2018년 2월에 1000개, 2018년 3월에 1000개 이렇게 가져와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이제 1K가 그 1000개가 24개 있는 거죠. 24개. 그죠? 24,00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못하더라. 즉 점점 디그레이드, 성능의 디그레이드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스태깅. 자, 포스태깅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토큰의 문법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의산지, 뭐 아니면 뭐 고유명사인지, 전치사인지 그런 걸 맞추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성능이 요래요. 자, 보시면은 자, relative posterior frequency니까 주황색은 이제 빈도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줄이 주어진 데이터에 여기 나와 있는 perplexity increase, 즉 상대적인 성능, 그냥 상대적으로 로스가 증가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와 뭐의 상대일까요? 즉 지금 우리는 time stratified와 control 셋업 두 개를 비교합니다. 우리 모델이 스태틱한 환경에서랑 우리 모델이 다이나믹한 이밸루에이션 환경에서랑 성능 차이가 정말 다이나믹할 때 얼마나 많이 디그레이드 됐냐, 로스가 많이 올라가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파란색이 그 로스의 상대적인 증가 추이를 말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35% 넘어가죠. 즉 컨트롤 셋업으로 했을 때보다 타임 스트래티파이드를 했을 때 35%더 못하더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특히 고유 명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코비드 같은 게 없었잖아요. 코비드 19라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생긴 것처럼 신조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신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큰이 나오게 된 맥락이 바뀌면서 우리 모델이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폼페이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2018년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죠, 네, 그 암살을 당하셔서 또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투 같은 경우가 과거에 쓰였던 미투의 의미와 지금 쓰이는 미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죠? 지금의 미투는 보다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과거의 미투는 정말로 그냥 뭐 나도 그래라는 이제 정말 그 의미에서의 영어에서의 그 미투로 많이 썼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모델이 학습한 토큰이지만 그 토큰의 맥락이 바뀌면서 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즉 우리 언어도 변하니까. 근데 우리 언어 모델은 그거 못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유 명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토픽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뉴스 기사에 대해서. 자, 뉴스 기사별로 토픽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턴트 디리슐러 로케이션 LDA라는 이제 2003년에 이제 블라이와 이제 뭐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앤드류 옹 교수님, 이제 세 분 다 교수님이죠. 그분들이 작업을 하신 연구 결과물이고요. 지금 문서마다 이 문서가 LDN은 결국 단어들을 클러스터링해 주는 겁니다. 비슷한 단어들끼리. 단어들이 모인 게 토픽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문서마다 얘가 뭐 스포츠 토픽을 몇 퍼센트 다루고 얘가 이제 좀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된 토픽이 몇 퍼센트 다루고 그거를 추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문서마다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또 토큰마다 또 우리가 토픽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LDL을 쓰면.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좀 스포츠와 관련된 또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못해시더라.
이 분야가 좀 더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나 봅니다. 또는 스포츠와 폴리티컬은 변화가 없죠. 스포츠도 어제 뭐 한국팀이 뭐 브라질 한번 이긴 적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뭐 1년 뒤, 2년 뒤에 물어보면 한국팀이 그 사이에 브라질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언어 모델의 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져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스포츠와 좀 폴리티컬 정치도 이제 우리가 뭐 언제 당선되냐에 따라서 그죠? 아까 미국 여성 부통령이 과거에 있었냐? 2년 전만 해도 그 답은 노였지만 지금은 예스니까. 바뀌면서 토픽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의 결국은 이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하면은 성능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어렵다. 여기 나오는 이머징 뉴월즈는 트레이닝셋에 없고 아니면 트레이닝셋에는 굉장히 적은 비율로 있고 테스트셋에서 많이 나온 즉 2018년과 2019년에 갑자기 많이 언급되고 있는 토큰을 이머징 뉴월즈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퍼플렉스를 개선했을 때 성능이 이제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해도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를 키워도 이제 3억 개 파라미터였던 걸 이제 4.5개로 키우면 성능이 약간 좋아지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점선이 이제 작은 모델, 여기 나와 있는 실선이 큰 모델인데요. 실선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모델이 디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그래도 덜하긴 하죠. 근데 이 기울기가 중요한 거는 이 기울기가 좀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좀 완만해지면 좋을 텐데. 그죠? 결국에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시작점이 이럴 뿐, 시작점은 다를 뿐, 기울기는 똑같아. 그럼 결국에는 몇 년 지나면 두 개 다 못 쓰는 건 두 개 다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4.5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라지모델. 더 큰 것도 많지만 그 한계는 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세상에서의 정말 라지 모델도 이럴까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 해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완화는 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퍼플렉스예요.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최근 거에 집중하게 되고요. 과거의 것은 그래도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을 계속 뭐 2년, 3년, 4년 내내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의 이제 연속이고 결국에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OOD나 그죠? 결국 out of distribution을 어떻게 잘 관할 것인가. 즉 2017년까지 데이터가 in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2018과 2019는 out of distribution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걸 위해서 좀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나 또는 이제 라지 스케일 LM에서는 아직 많이 안 됐지만 과거에 이제 좀 과거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이제 스트리밍 랭귀지 모델링이 좀 연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다이나믹 이밸리에이션 평가하려면 지금은 딱 데이터셋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죠? 여러분 이제 한번 뭐 가보시면은 뭐 리더보드 같은 거 몇 개 있습니다. 퀘션 앤서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지면은 이제 퀘션 앤서링 리더보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평가하는 이제 테스트 셋이 있고 우리 모델을 제출하면 이제 리더보드에 올라가는 건데요. 이 테스트 데이터가 바뀌냐 안 바뀌냐 매일마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논문의 결론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 좋은 거 알겠는데 안 되는 건 아직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안 되는 게 결국 스트라티파이드 타임 이밸리에이션 프로토콜로 가는 순간 즉 템포럴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아직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리밍하는 랭귀지 모델링을 더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무엇보다 평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그 평가할 수 있는 장은 예를 들어 데이터셋이
뭐 매일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은 이제 잠깐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이 논문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트루 퓨샷이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랭귀지 모델로 이제 퓨샷을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거 뭐 펫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펫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봤을 때 이제 few 글루, 그러니까 이제 32개의 레이블들만 가지고 물론 이제 한 2만 개 가까운 언 레이블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레이블들은 32개 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도 봤다시피 밸리데이션 셋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블이 많은 거. 레이블도 한 최소 5천 개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문. 트루스상. 아니 레이블 있으면 그거 뭐하러 밸리데이션 쓰냐. 트레이닝을 가져와야지. 진짜 트루 퓨샷이라고 하려면 이거 없이 이 레이블들만 가지고 32개 가지고 너가 알아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정말 잘해? 정말 우리 뭐 퓨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메타러닝이나 그런 쪽에서는 보통 이제 5샷 많이 합니다. 데이터셋 정말 5개만 가지고는 너네 잘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래서 논문을 보실 때 이 논문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도 봐야 되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자가 새로운 가정을 하겠죠. 또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해서 과거의 문제들 이게 문제야 라고 했을 거고 그냥 본인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 해결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보이는 실험 설계가 있을 거고 물론 이론적인 설계도 있을 거고 그 설계까지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NLP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수업이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변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립대학교에서 처음 열리는 NLP 강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뭐 이런 언어적인 측면은 이제 다른 학과에서 이제 언어와 관련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보다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이제 수업을 많이 하려고 이번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뭐 NLP를 왜 배워야 되냐부터 이제 뭐 그죠? 이제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자료가 업데이트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언어적인 이제 내용도 약간은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이제 2021년의 논문이 아니라 또 2022년도의 논문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식은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한 것처럼 2017, 2018, 그죠? 2019, 2020, 2021까지의 정말 과거부터 여기까지의 주요한 NLP 논문을 우리가 거의 다 봤다고 생각해요, 같이. 그리고 그걸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거에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머신러닝과 수학적인 알고리즘도 같이 봤고요. 근데 여러분은 결국 2022년 살아갈 거고, 2023년 살아갈 거고, 2024년 살아갈 거고, 2030년도 살아가겠죠. 그러면은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걸 어댑테이션 해 나가지 않으면 성능은 쭉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죠. 잘 어댑테이션 해서 계속 성능이 올라가는 오히려 성능이 올라가는 이제 뭐 학생이자 또는 이제 뭐 엔지니어이자 이제 리서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